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와 같은, 그리고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죠. 그죠? 여기는 예도 TV가 태어난 존재의 숲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월곶이라는 곳인데요. 정말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약간 불지만은 뭔가 묘한 엘랑빛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분 잡혀져 있음인데요. 여기서 예도는 6번째 아리스토텔레스 강이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가능태와 현실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반드시 철학하는 사람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는 이 개념. 그러나 1차 자료를 읽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들어서 뭔가 머릿속에 파편으로만 돌아다니는 이 개념을 존재론적 옷을 입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겠습니다.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6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3권 그리고 형이상학 9권에서 주로 현실태와 가능태를 다루는데, 가능태는 디나미스, 현실태는 에네르게이아. 그리고 이 두 개의 개념보다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엔텔레케이아. 이 개념, 이것은 정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의 자연학과 형이상학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이것은 자연의 운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제대로 가능태와 현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들레즈는 자신의 차이의 철학에서 가능태가 현실태보다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이데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 가능으로서, 그죠? 존재 질문을 던지면서 현 존재의 구조를 분석해 들어갈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현 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라고 말할 때 존재자의 본질, 그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바꾸면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운동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키네시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성을 통하여 스트레시스, 결핍을 만들어내면서 특정 모르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죠? 그런 운동하는 거야. 전부 다가. 우리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든지 자연 사물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든지 예술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이 세계는 모두가 다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힘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3권에서 3권 2장에 나옵니다. 자기 선배 철학자들, 이미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이 운동이란 개념이 철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었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운동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동을 이런 방식으로 사유한 거예요. 운동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타자성이다.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해결 냄새 떠나죠, 그죠? 그리스어로 에테레시스라고 하는데, 모든 운동은 차이를 만들어내면 다른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타자성이 나타나고, 이 타자성이 나타날 때 모든 존재자는 자기 자신 안에 동일한 것으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 안에 동일하게 머물러 있으면 죽은 자든 아니면 신이든 양자겠죠. 그죠? 뭐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식물이 햇빛을 못 본다라고 생각해요. 외적 원인의 영향을 받고 운동을 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체는 전부 다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원인에 의하여 내적 원인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언제나 이미 다른 것과 관계하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에테레시스예요. 그리고 이 다른 것에 의하여 그 존재자는 자기 자신 안에 동일하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헤겔의 비동일성 생각나죠, 그죠?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소테스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개념, 비동일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다른 것에 의하여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것으로 머무를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는 비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메온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어로. 이 세 가지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운동에 대하여 전개해온 중요 개념이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펼쳐가는데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모든 존재자의 운동은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운동하면서 또 다른 것으로 변해가면서 비동일성과 관계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 과정 전체에서 볼 때 그 운동이 시작되었던 아르케와 그리고 운동의 끝을 향해 나가는 그 목적, 텔로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존재자의 에네르게이아, 현실태는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아르케도 아니요, 텔로스도 아닌 거예요. 메온, 존재자가 아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비존재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만의
운동의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전부 다 부정성과 관련돼. 맞잖아, 그죠? 타자성도 자기가 아닌 관점에서 부정성이요. 비동일성도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것이 아닌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부정성이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정성을 또 한 번 자기의 개념으로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오리스톤, 규정될 수 없는 것. 운동은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 마치 독일 관념론 철학을 듣는 것 같죠? 그래서 1차 자료 텍스트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편적으로 딱 떼서 가능태가 뭐고 현실태가 뭐고 이런 방식의 공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유 일반을 거세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특정 철학자의 사유를, 그죠? 대가의 사유를 잘라내서 단편만 보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테레시스, 타자성,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니소테스, 비동일성,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서 모든 존재자의 부정으로서 나타나는 비존재, 이게 운동의 본질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선배 철학자들은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것은 어떤 존재자도 그 자체에 있어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오리스톤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연학 2장, 그죠? 그래서 운동하는 모든 것은 타자적인 것, 비동일적인 것, 그리고 비존재적인 것이요. 어떤 것도 자기 자신으로서 고착될 수 없는, 그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것 자체로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스피노자와 헤겔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으면 철학이 안 되는 거지 뭐. 화이트헤드도 동일하죠. 심지어 델레즈도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차이의 철학을 본 거야. 비판은 하지만, 그죠? 헤겔 안에서도 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폴한덴 하이트, 눈앞에 있음, 쭈한덴 하이트, 손안에 있음, 이 변증법을 아리스토텔레스 사유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자리를 옮긴다라는 것, 메타볼레,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타자성과의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그리고 언제나 비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운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모든 존재자의 존재인 거예요. 모든 운동자의 존재는 운동인 거야. 키네시스가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죠? 현대 물리학자들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은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을 생각해봐. 운동이죠. 그죠? 그리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모든 것을 적시면서 파괴하는 그 물의 힘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리고 바닷가에 돛담배가 움직이려고 해도 바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모든 것은 운동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쟁기를 끌어당기는 힘을 생각해봐, 여러분. 인간 역시도 매일 움직이면서 노동하고 자기 방식대로 운동하면서 살아가. 이게 생명체의 본질인 거야.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제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형이상학적 사유, 자연학을 포함한 그 사유의 운동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디나미스, 에네르게이아인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은 힘인 거야. 디나미스도 가능태로서의 힘이고 에네르게이아도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겠어?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다이내믹, 역동적인, 그죠? 그 다음에 에너제틱, 강력한,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게 다 여기서 파생됐잖아. 다 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자는 외적 원인에 의하여 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내적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수행하면서 현실태를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나 모든 존재자의 현실태는 뭐예요? 그 자체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현실태에는 언제나 이미 존재 가능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움직이면 그냥 그 움직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 현실태가 됐으니까 계속 현실태겠다. 이런 게 이제 단편적으로 공부했을 때 나타나는 오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현실태로 활동할 때 에네르게이아로 표현될 수 있을 때도 그 자체 안에 거기에서 또 다른 존재 가능에 의하여 변화해 갈 수 있는 힘을 자기 내부에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디나미스는 언제나 이미 에네르게이아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진료가 어떤 끊임없는 존재의 결핍, 스트레시스를 만들면서 특정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것, 모르페, 자연학 1권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르페와 휠레, 진료, 그리고 스트레시스의 변증법에서 진료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는, 그죠? 스트레시스에서 모르페로 진행돼 나가는데, 이 존재의 결핍이 바로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에서 나타나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르페의 변화 형상이죠. 그죠? 그런데 모르페의 관점에서 볼 때 스테레시스 역시도 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질과 양이 끊임없이 어떤 이 세계의 운동에 의하여 박탈된 상태. 그래서 존재의 결핍을 나타내는 스테레시스 역시도 형상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운동에 의하여 지속적인 진료에 의하여, 그죠? 어떤 존재자는 변화해 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장미꽃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장미꽃이 시간의 변화에 의하여, 그죠? 시간의 지속에 의하여 빨간색에서 점점 영갈색으로 변화해 갔다라고 생각해봐. 그것이 시들어서 그렇든 생명력을 잃어서 그렇든 이때 그 색깔의 변화는 그 자체로 어떤 것이 지속해야 변화가 인지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붉은색에서 갈색으로 옮겨갈 때에 그 장미는 여전히 장미로 있는 거야. 단지 시들은 장미나 생생한 장미냐의 차이겠죠. 그죠? 이 점에서 진료는 지속적인 어떤 거야. 휠레는 자연학 1권에서 그러니까 이 변화의 과정을 볼 때 붉은색의 장미의 최초의 상태는 뭐야? 스테레시스인 거지. 변화의 관점에서 갈색이 된 장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붉은색의 존재의 결핍이 일어나잖아. 그죠? 일어나서 변화해서 지금 갈색의 장미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색깔 자체에 질의 변화가 나타나잖아. 그죠? 이게 운동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휘포케이면은 이 지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게 뭐야? 장미 자체겠지. 장미 자체가 없다면 이런 질의 변화를 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은 진료, 그 다음에 휠레, 첫 번째가 어느 정도에 지속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최초 상태의 기원이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스테레시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모르페 형상을 볼 때에 이게 존재의 결핍을 통하여 변화해 왔구나. 휠레 그리고 모르페 스테레시스의 삼중적 변증법이 자연학 1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또 다른 운동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가능태와 현실태인 거예요. 이건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태와 현실태는 그 자체로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어로서의 휘포케이면은 범주론에서는 실체죠. 그죠? 우시야. 이 휘포케이면론이 있고 이것에 근거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 나머지 9가지의 범주가 있는데요. 가능태와 현실태 역시도 이러한 질과 양의 변화에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능동과 수동에 적용될 수 있어.
이 능동과 수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태와 가능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가능태는 언제나 진료와 관계하고, 그죠? 그리고 현실태는 에이도스, 형상과 관계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운동하는 것은 운동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태, 디나미스로서의 힘은 운동자의 능동적 힘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운동되는 것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태의 능동과 수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태도 그래요. 모든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활동인 거야, 그죠? 그러나 능동적 활동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네르게이아에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능동적 힘을 견디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저항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어가는 현실태의 수동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성이 어떤 존재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그러한 내적 힘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태와 현실태와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 있어서 가능태, 포이에이는 능동적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나 이미 그 반대 힘인 수동적 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죠? 내가 사랑하는 거야, 사랑받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딱 떨어지지 않는 거야. 명제론에서 주어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능동이 되고 수동이 되는 것과 같은 거야. 그죠? 그 히포케이메논을 다른 것으로 썼을 때 그 능동은 수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이는 능동적 힘과 관계하고 중요한 거는 수동적 힘인데, 파스케인, 파스코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고통을 감내하다. 그런데 이 어원학적 개념을 떠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동적 힘은 언제나 저항과 관계되어 있어. 여러분, 이건 물리학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과학혁명 이후에도.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면 거기에 반작용하는 거야. 모든 존재자들은 그걸 저항이라 그래. 물리학적으로,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그런데 그 저항은 또한 그런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되어가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동적 힘에 존재론적 우위를 둘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능동성. 능동은, 이 포이에이는 언제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어서 자기 관계적인 게 아니라 관계 외적인 거야.
외부에 의하여 타자성과 관계 맺는 힘으로서 나타날 때는 능동인 거예요. 그런데 수동은 이 외부적 힘을 받아들여서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반작용을 통하여 저항하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자기의 모르쇠로 형성해 가는 건데 이게 바로 현실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에네르게이아와. 그래서 능동과 수동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하고 이걸 과정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했던 어떤 행위들은 그죠? 청소년 때는 결여되겠죠, 그죠? 물론 뭐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청소년이 돼도 어리광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대개는 그 어렸을 적에 어떤 성질이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존재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태가 됐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 가능태가 청소년으로서의 현실태로 변했고, 그리고 현실태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존재 가능에 의하여 이제 점점 성인이 되어 가잖아, 그죠? 성인이 되어 가서 그 현실태에서 또 다른 존재 가능에 의하여 중년이 되어 가고 그 중년에서 노년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태는 매 순간의 현실적 활동인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을 땐 언제나 이미 가능 존재로서의 가능태가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이 둘은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삶이 무르익어 갔을 때,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목적에 도달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보게 될 때, 그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엔텔레케이아를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능태와 현실태는 힘과 관계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관계는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들이 되게 존재자란 개념도 그렇지만은 유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힘에 의하여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와 헤겔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유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 안에,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존재론 안에 이 조애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식물, 동물, 인간, 그리고 형이상학 12권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의 동자로서의 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운동하는 거예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 안에서 헤겔은 그 시대 독일 관념론의 낭만주의 안에서 그 신적 정신을 갖고 그 정신이 운동하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학 1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헤겔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의 존재, 순수 존재는 순수 문거예요. 신과 같은 것은 그런 의미예요. 순수 존재는 순수 뭐야?
그 말은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세계에 생성 변화 없이 운동하지 않는 거는 무지 뭐. 순수 존재는 순수 무예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이런 변화해 가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는 이 인간들을 신들은 아마 부러워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자기의 문학적 철학에 담을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오히려 감정을 느끼고 변화해 생성해 가고, 역사성에 때로는 굴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는 이 인간을, 그죠? 신들은 부러워하겠죠,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인간보다 능력이 많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어떤 운명을 알아맞히고, 그죠? 모든 걸 안다면 그 사랑을 하더라도 그 에로스가 뭐가 재미있겠어? 역사의 그 변화를, 그죠?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태와 가능태는 끊임없이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왔다, 그건 끝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그 현실태에서 또 다른 존재 가능에 의하여 또 다른 변화를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들이 이 부토라, 지나감, 소멸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능태와 현실태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떤 작용하는 그 힘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운동되는 것이 되고, 때로는 나의 힘의 작용에 의하여 타자를 운동시키는 능동적 힘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자연 사물들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힘의 작용에 의하여 힘을 주고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여기 바닷가에 있는 돌들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용하고 있죠, 그죠? 예도는 바람을 맞으면서 존재의 숲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힘의 작용인 거예요. 에로스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정의 관계도 힘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도 힘의 작용인 거예요. 이 힘의 작용은 인간에게 쾌와 불쾌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삶의 다양한 유해적 원인에 의하여 인간은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걸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인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가능태로 있을 때에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능동과 수동으로서 나타나고, 그 가능성이 실현되었을 때의 에네르게이아 역시도 어떤 힘을 실현시키는 것으로서의 현실태지만, 수동적으로 볼 때는 어떤 힘에 의하여, 그죠? 나에게 작용된 어떤 것을 감내하면서 저항하면서
나의 개별자의 존재를 완성해 가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세계의 모든 것은 운동하고, 또 때로는 정지한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운동을 위한 가능성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결핍을 만들어요. 여러분, 언제나 부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태가 현실태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둘레즈의 말은 틀린 게 아니야. 이것은 지적의 해결 읽기에도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되어가는 거고, 사랑의 관계도 성립이 가능한 거야. 맞죠? 그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 사람만이 능동적 힘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수동적 힘이다. 깊이 분석해 보면, 그죠? 내가 수동적 힘이 되면서 능동적 힘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는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서 이미 수동적 힘으로서 능동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의 활동을 힘 개념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가능태와 현실태,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힘에 도달한 완전태, 이런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이 자연세계와 우주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지적에 이르기까지의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철학에서 진정한 최초의 물리학자로서, 그죠? 자연과학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동물학자로서 탁월한 명성을 가졌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이 다양한 존재자들의 생명 운동을 가능태와 현실태로 규정한다라는 건 독특한 어떤 힘작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죠? 이 세계의 아르케가 뭘까? 원질이 뭘까라고 질문을 했잖아. 그죠? 이 세계의 원리가 뭘까? 이 세계의 근원에는 뭐가 놓여 있을까? 이 질문은 뭐야? 이 세계의 존재 원리는 뭘까? 그것은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원초적인 힘은 뭘까? 이런 질문이잖아.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뭐예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학적 질문이 철학적 질문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원질이 뭐냐? 그 기원이 뭐냐? 아르케가 뭐냐? 원인이 뭐냐? 아이티아가 뭐냐? 라는 그 질문은 어떤 근원에서 운동을 통하여 존재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요. 그 근원에서 특정 목적을 향하여 모든 것들은 운동한다라고 하는 기원에 대한 질문은 결국 생성 변화에 대한 질문이요, 운동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물론 여기에서 헤라클레 이 토스를 여러분들은 많이 떠올리겠지만은 이런 헤라클레 이 토스의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의적 존재 개념으로 갖고 간 파르메니데스 역시도 이런 변화하는 것 가운데에서 존재와 인식의 일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르메니데스의 사유 안에서도 일의적 존재 개념, 일자 개념에서도 운동이 없다면 그 개념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거겠죠,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로 존재는 일자다. 존재가 인식과 일치할 때 나타나는 그 일자를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이런 일자는 없죠, 그죠? 존재 개념은 다의적이야,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이런 것들은 예도가 오르가논 강의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나갈 때 따로 분석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자들은 가능태로서, 그죠? 언제나 자기의 진료를 그것으로부터 변화시켜서 다른 것으로 변화해가는, 그래서 현실태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그죠? 끊임없이 그 과정 안에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태는 또 다른 존재 가능태에 의하여 또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의 이 운동은 결국은 그 자체로 아오리스톤,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적 개념으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심지어 엔텔레케이아 역시도, 그죠? 사실은 완전태는 없는 거야. 응? 완전태는 사실 없어요, 이 세계에. 응? 없고, 모든 것은 완전태가 되었을 때도 또 다른 균열과 또 다른 부정성에 의하여 또 다른 존재 가능을 갖고 변화해 가는 거야,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사용했지만, 뭐 신과 같은 존재나 순수 문화, 순수 존재인 거지, 이 세계에 어떤 존재자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게 있는, 심지어 신도 변화하는 게 아닐까, 오늘날의 철학의 관점에서, 그죠? 신도 이 세계의 생성 변화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변화하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들은 예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2권 강의를 할 때 또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태와 현실태는 언제나 운동하는 힘이 있고 운동되는 힘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성으로서의 힘이요, 잠재적인 거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 역시도 능동적인 힘이 있으며 수동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존재자들은 능동적 힘을 받아들이면서, 그죠? 자기 자신으로 현실대로 되어가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 가능을 없앤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디나미스와 에네르게이아.
어느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그 힘 관계를 노예의 관점에서 주인을 보느냐, 주인의 관점에서 노예를 보느냐, 이 정신 분석학에서 정말 중요하잖아. 그래서 락강이 해결한 데서 통찰을 얻었던 거야. 이런 부분도. 힘, 이 무의식이 의식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런 힘 관계에 의하여 지금도 생명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능동과 수동은 그 점에서 그죠. 어떤 그 주어나 실체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